당뇨병을 이길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고도의 물질 문명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을 손가락으로 꼽는다면 당연히 암, 당뇨, 혈압, 심장병 순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더 많이 발병되는 질병들이 많이 있지만 대략 상위 순위에 올라가는 대표적 성인병들입니다. 이 중에서 현대인들에게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발생될 때까지 통증이나 별다른 증세가 없이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이 없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가 안일하게 생각하며 당뇨병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당뇨 관리에 신경 써야 할 음식들에 대한 조심이나 규칙들을 지키지 않고 아무 음식이나 마구 섭취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노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합병증이 오면서 그때야 비로소 후회를 하지만 합병증이 오는 시점에서는 당뇨병을 관리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결국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당뇨병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합병증도 예방하고 당뇨병이 없는 것처럼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경험을 통하여 느낀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당뇨병이란 용어를 아는 분들은 많지만 진정 당뇨병이 오는 원인이 무엇이고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처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대처를 해야 당뇨 관리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또는 여러 진단으로 당뇨병이란 진단을 받았다면 바로 당뇨약을 복용하지 말 것을 권유드립니다. 약이란 것은 한번 입에 대면 습관처럼 복용하게 되고 또한 하루라도 안 복용하면 불안 심리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당연히 당뇨약을 복용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바로 복용하지 말고 일주일 정도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을 고쳐보고 다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혈당 검사를 받아서 혈당 수치나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갔다면 굳이 당뇨약을 복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처음부터 당뇨약에 길들여져 당뇨약을 복용하면 식이요법을 하지 않아도 혈당이 조절되니 약에 의존하여 결국에는 췌장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일주일 동안 운동, 식이요법 등 노력을 한 다음 일주일이 지나 검사를 받았는데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그대로이거나 더 올라갔다면 의사 선생님의 지시대로 약을 복용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의사 선생님의 처방 지시대로 철저히 따라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단 의사 선생님의 지시대로 당뇨약을 복용하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운동, 식이요법, 그리고 당뇨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잘 섭취하여 스스로 혈당을 내리는 노력을 함으로써 당뇨약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더 나아가 췌장의 자정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 많이 발생되는 당뇨병의 원인은 무수히 많지만 몇 개만 짚어본다면 첫째, 스트레스입니다. 둘째는 과다한 음식, 셋째, 흡연과 음주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넷째, 유전성도 관련이 있고 운동 부족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나친 고칼로리의 음식 섭취와 운동 부족,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장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은 본인의 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당뇨병의 증세를 약화시킬 수 있는 일들입니다. 병도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떠난다는 말이 있듯이 환자 스스로가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면 노력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둘째는 췌장의 자정 능력을 다시 살려주어야 합니다. 당뇨병은 췌장 속에서 분비되는 소화, 호르몬인 인슐린이 어떤 원인에 의해 부족해져 혈액 속에 혈당이 많아지는 병입니다. 세포 속에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혈당이 혈액 속에 많아져 오래 머무르게 되면 혈액이 탁해지고 그로 인해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췌장의 자정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거나 살려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서 꾸준히 실천해준다면 분명 당뇨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췌장의 자정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 나만의 비결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시간이 나는 대로 오전이든 오후이든 맨땅 맨발 걷기를 추천합니다. 요즘은 신화군에서 황토 맨발 걷기 장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몸에 있던 여러 가지 노폐물, 중금속, 나쁜 이물질들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맨발 걷기를 하고 난 후에는 혈당 수치가 내려가고 혈압이 내려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은 TV 생로병사에서도 했었던 내용인데 내 경험으로는 확실하게 내려갔으니 강력하게 권장하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어떤 원리에서 몸이 좋아지는지는 다음 편 동영상에
자세히 올려놓겠습니다. 둘째는 하루 일상생활을 바꿀 수 있는 데까지 바꾸어 보도록 노력해보세요. 예를 들어 술과 담배를 많이 한다면 절반으로 줄여본다든지, 또한 그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씩이라도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상대가 슬프면 내가 슬픈 것이고, 상대가 행복하면 곧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상대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버리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건강에 가장 큰 도움이 되며, 마음이 즐거워지면 몸 안의 면역력과 병에 대한 저항 능력이 급격히 상승되는 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하루 3번 먹는 음식입니다. 결론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음식을 적게 먹어도 꼭 필요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병의 원인 중 췌장의 인슐린 부족 현상에 관여하는 아미노산의 섭취가 아주 중요한데, 경험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곤충 속에서 섭취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누에는 하늘에서 내린 곤충이라 하여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특히 췌장의 자정 능력을 올려주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곤충 중에서는 이미 5,000년 전부터 애용되었던 뽕나무를 먹고 사는 누에가 당뇨에 좋으며, 실제 누에가 당뇨에 좋다는 많은 임상 실험 결과들이 논문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누에의 임상 실험 자료들이 많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이메일 남기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으며, 누에에 대한 영상은 따로 올려서 누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누에 중에서 혈압 강화와 혈당 강화를 한다는 5령3일 누에는 쉽게 말해 1령이란 누에의 나이를 말하는 것인데, 누에가 알에서 나오면 그때가 1령이고, 그때부터 잠을 자고 깨어나면 1살씩 먹는 것입니다. 누에는 5령7일이 되면 뽕 먹는 것을 멈추고 누에고치를 짓기 시작합니다. 한의학 동의보감 신농본 초경에서는 누에를 천충이라 하여 하늘에서 내린 곤충이라 하였고, 소갈병지금에 당뇨병에 좋다고 하였으며, 농촌진흥청에서는 대략 9가지 정도의 누에의 효능을 발표했는데, 열거해보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 피를 맑게 하는 작용, 항산화 작용, 배변을 좋게 해주는 작용, 몸 안의 중금속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작용과 암을 예방해줄 수 있는 작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자라는데, 이 뽕잎에 들어있는 중요 성분들이 누에에 전달되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에 속에 DNJ-디옥신노지리마이신은 혈당 강화에 도움을 크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헌 자료는 혈당 강화 물질의 고함유 최적 조건 확립에 관한 연구, 임상에서 당뇨 환자가 누에 식품 복용에 따른 혈당의 변화, 농촌진흥청 뽕잎의 기능과 성분, 특히 농촌진흥청에서는 누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뇨 환자가 스스로 당뇨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